안녕하세요. 최양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전세 가격이 수상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통계치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3주 연속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통계치로 나와 있고요. 더군다나 전월 또는 전전월보다 상승폭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다면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뉴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또 공급의 물량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 구입에 유예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느냐, 그런 시기이냐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세 번째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금리 동향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수요 공급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송파의 헬리오시티라고 최근에 대량으로 입주 물량이 있었잖아요.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9,510세대였는데 약 10,000세대 가까이 되는 그런 물량인데, 한꺼번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입주 물량의 대부분을 단지 하나가 차지함으로 인해서 초과적인 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인이 들어가서 사는 세대들도 있겠지만 전세 또 임차인들도 당연히 거주를 하게 되니까 인근에 있는 전세 시장을 상당히 안정화시키고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송파에 잠실주공 1, 2, 3, 4단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면서 입주를 일시에 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변의 전세 가격을 상당히 안정화시키고 하락을 시키고 주변 지역들까지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었는데, 상가랑은 좀 주택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가는 한꺼번에 입주 공급이 쏟아지면 아무래도 경기라든가 또 소비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장기간 공실로 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저렴한 임차 물량이 또는 임대 물량이 있으면 그 물량부터 채워지다가 점점 그 물량이 채워짐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물량이 없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원래 가격대로 되돌아가거나,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입주가 완료되면은 또 인근에 있는 전세 가격을 임차 수요를 갖다가 감당하지 못해서 올려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통상 한 6개월 정도면 소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가 쪽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보다는 주택은 그래도 거주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새 주택에 또는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 새 주택에 살고 싶은 수요들은 항상 상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렇게 길게 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주택 구입에 유예되는 측면들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거나 별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해서 자가 거주하는 분들이 구입을 이제 보류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어쨌든 내가 거주를 하거나 어딘가에서는 내가 주거를 해야 되니까 사지는 않고 전세를 알아보는 그런 분들, 또 주택 구입을 보류하는 분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는요, 금리의 영향이 상당히 이제 큰데요. 보통 이런 금리와 전세 가격에 대해서 관계를 얘기할 때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자본이익률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임차인을 들여서 전세를 받으면 이 전세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금 시장에 가서 은행에 가보니까 예금 금리가 몇 %다 이렇게 하면 그 수익률에도 만족한다면 예금을 할 것인데, 최근에 또 7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가 또 0.25%포인트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일부 변동금리라든가 신규 고정금리도 하락을 하지만 예금금리도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 예전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금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는 게 맞는 일일까라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어차피 전세금 목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운용하기가 마땅치가 않으면 차라리 보증금 조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를 받는 게 오히려 은행에 놔두는 낮은 예금금리 이자보다도 훨씬 운영수익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 가격과 예금금리, 특히 수신금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역외관계에 갖고 있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금리가 낮아지거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인데, 그 과정 중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집주인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명의 집주인이 있어서 전부 다 전세를 받아서 다른 식의 뭐 예금을 한다든가 다른 본인의 어떤 사용처에 따라서 자금을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예금금리라든가 수신금리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주인이 늘고, 월세를 이동하는 주인이 늘다 보면 당연히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래도 또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 수요들은 계속 존재하거든요. 당연히 월세를 선택할 것이냐 전세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전세를 들어가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임차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점점 월세로 전환하는 주인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전세 물량이 딸려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갭이 커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들도 어느 정도는 제어하는 효과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차이가 안 나다 보면 또다시 갭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고, 한편에서는 나름대로의 격언처럼 들리는 얘기가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X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동그라미도 아니고 저는 그냥 세모에다가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이유는 뭐냐면, 예전처럼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못 밀어 올리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의 양자의 차이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거나 뭐 소득이라든가 고용이 늘어나는 어떤 국지적인 지역이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자산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아지니까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과거처럼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이 내가 전세를 살긴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이라든가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아무리 전세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는 어려운 지역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교통이 좀 불편한다든가 인구가 좀 감소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말인 거죠. 그렇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전세가 상승이 무조건 매매가를 밀어 올리진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저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몇 달이 지속이 되면요, 올 가을이라든가 또 올 겨울, 또 겨울방학 이사철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전세 가격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또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내년 봄 또 아니면은 내년 또 가을까지도 조정이 되어서 잠잠해지거나 안정화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전세가는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전세 가격이 불안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역시 가장 핫한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